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지나갔던 부분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완자 184쪽에 보면 맨 밑에 확대경이라고 해서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부분을 지난번에 수업을 안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선 도선 했죠, 그죠? 앙페르 법칙 기억나나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원형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이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이.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막 밀어내겠죠. 밀어내면서 이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두 개 같이 가면은 자기장이 더해져서 더 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 만드는 자기장 어떻게 되죠? 왼쪽이 만드는 자기장은 자기장이 이 도선에서 오른쪽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왼쪽으로는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오른손 법칙을 써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자, 들어간다는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합니까? X로 표시합니다. X. 자, X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요 뒤에 보면 이렇게 X 표시가 보이죠? 그죠? 요 X 표시 보입니까, 여러분들? 손 이렇게 오른손 뒤집어보면은 주먹을 치면 이렇게 X 표시란 뜻입니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장이. 자, 그 다음에 이 도선 왼쪽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 건 어떻게 표시한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 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자기장이 나올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손가락에서 보면 여기 엄지손가락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따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도선에 보면 오른쪽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왼쪽은 나온다는 뜻에서 이렇게 X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도선도 마찬가지.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이 오른쪽은 들어가겠죠? 그죠? 오른쪽은 들어가고 왼쪽은 나옵니다. 자, 들어가니까 X 표시, 그 다음에 나오니까 뭔가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맞나요? 동그라미 표시,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 자, 왼쪽 도선이 만드는 건 오른쪽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둘 다 X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왼쪽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은 전부 다 XX 들어가고 왼쪽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오른쪽은 X 들어가고 왼쪽은 전부 다 동그라미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왼쪽 편은 자기장이 둘 다 나오고, 맞나요? 그 다음에 중간은 나오는 거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가 만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들어가는 거 두 개가 만나죠. 자, 이렇게 해서 맨 왼쪽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표시할까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이 세지겠죠. 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세집니다. 이쪽은 자기장이 원래보다 두 개가 만나면 더 세집니다. 자, 중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갑니다. 서로 밀어내겠죠. 부딪히겠죠. 밀어내면서 이쪽은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자기장이 더 약해지더라. 자, 그럼 오른쪽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들어가는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자기장은 역시 더 어떻게 된다? 세진다. 자,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자기장은 더 세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B는 자기장을 말합니다. 자, 세지고 약해지고 세지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장이 A 지역, 그죠? A 지역은 중간이죠, 그죠? 중간은 서로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죠? 반대지만 반대 힘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자,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같은 두 중간에 있는 A 지점은 양쪽에서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0이죠. 그렇죠? 중간에 A 지점은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될까요? 자, B 지점은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 들어가죠. 더해집니다. 자,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더해지죠. 그래서
왼쪽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I는 뭐죠? R분의 B는 R분의 I입니다. 그죠? I 얼마입니까? 하나, 둘, 세 칸이 멀어져 있으니까 3R분의 뭐죠? B, I 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분의 뭐가 되죠? B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B라고 했네요. 그죠? B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더하면 3분의 4B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B는 R분의 I죠? 맞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를. 그 다음에 C지점. C지점도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겠죠? 그죠? 왜 다릅니까? C지점은 왼쪽 도선에서는 거리가 4R 떨어져 있고, 두 번째 도선에서는 2R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거리가 더 머니까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자기장은 서로 만나서 같은 방향이면 세지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면 약해진다는 걸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지나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5쪽도 했고, 그 다음에 18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86쪽에 가서 우리가 전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기력. 자, 자기력은 자기장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도선에서 두 개의 도선이 있으면 자기장 두 개가 서로 만나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석에서 기본적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가죠. 지나가죠. 그리고 이 도선이 또 뭐를?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류가 흐르면. 아까 우리 직선도에서처럼 똑같이 오른손 법칙을 써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이렇게 자기장이 위쪽은 이렇게 지나가고 아래쪽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 이 두 개의 자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처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위치에 따라서. 자,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기 보면은 이 도선을 기준으로, 자석 사이의 도선을 기준으로 도선의 위쪽과 아래쪽의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맞나요? 자, 보면은 자석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합니다. 자기장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런데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자, 도선 밑에는 이렇게, 그죠? 오른손 법칙 써봅시다. 돌아가니까 밑에는 똑같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왼쪽으로 가니까 이 도선 아래쪽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자기장이 세집니다. 같은 방향이라서. 하지만 이 도선 위쪽을 보면은 얘는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갑니다. 맞나요? 자, 돌아서 위쪽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자석에 싸우는 자기장은 왼쪽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부딪힙니다. 자,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상쇄된다.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0이 되는 형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 위쪽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약해집니다. 밑에는 자기장이 세고 왜 약하니까 이 도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자, 힘이 더 자기장이 더 약한 쪽으로, 여기 막 세니까 자기장이 막 몰려 있으니까 막 밀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약한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선이 위로 붕 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력. 이게 원리가 바로 뭐죠? 자기 부상열차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차 레일이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열차 밑바닥에 이런 도선이, 솔레노이드가 깔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면은 열차가 공중에 붕 뜨게 되죠. 자기력이란 힘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그죠? 이 자기력이 왜 생긴다 그랬죠? 바로 자기장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한 개면 자기력 안 생깁니다. 자기장이 두 개 이상이 만나면 생기죠. 그래서 이 자기력은 크기는 바로 자기장에 비례합니다. 자기장이 세면은 얘는 더 위로 더 많이 뜹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이 세면. 자,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셀수록 첫 번째, 두 번째, 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있죠. 이 전류가 더 세면은 이 도성 중에 생기는 자기장도 세집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두 번째 조건. 자, 세 번째는 뭐죠? 이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길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차기력의 크기와, 즉 자기장의 크기와. 자, 도선이 지금 여기서 이만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선이 이 정도 길이면은 이 도선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 길이만큼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그럼 길어지면은 여기에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뭐가 나올까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장이 동글동글 동심원의 자기장이 이 주변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도선에서 더 길어졌으니까 길어진 만큼 자기장도 더 많이 나오면서 여기 자기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도선이 길수록 자기장이 더 세지면서 자기력을 더 세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이 세 가지에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요? 자, F. 이거 혹시 잘 보이나요? 모르겠네요. 그죠? F는 뭐죠? F는 바로 뭐다? 자기장에 비례하고 B.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우리 전류를 기호로 I. 그 다음에 도선에 놓인 길이. 길이는 기호로 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IL에 비례한다. 뭐가? 자기력. F는 BIL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기억하면은 외우기가 어려운데 F는 BIL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하면은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B 자기장, I 전류, L 길이. 이 세 가지의 자기력은 비례한다. 그래서 F는 BIL, IBL, BIL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방법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의 크기가 우리가 알았는데 이 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낼 때 우리 지금 책에는 이렇게 오른손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 오른손을 잠깐 보면은 손바닥이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의 방향,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오죠. 그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은 자, 먼저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는가 궁금할 때 우리는 먼저 자기장의 방향, 그죠? 손가락 4개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뭐죠?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말합니다. N극에서 S로 자기장이 가니까 손가락을 N에서 S 쪽으로 손가락 걸어주고, 그 다음에 전류 어느 방향으로 죠? 엄지손가락입니다. 전류의 방향, 도선에서 직선 도선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전류의 방향. 자, 그러면 나머지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손바닥의 방향 위쪽.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나요? 자, 우리 예전에는 이 자격의 방향할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걸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오른손 손바닥을 펼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방향을 틀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기력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자, 그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자기 공명 MRI, 그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몸 전체에 어떤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 장치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 전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안에 들어가서 이 몸 전체를 강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몸 안을 막 통과하면서 몸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게 하는 게 바로 MRI 장치입니다. 전자석을 이용한다는 거. 자, 여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전자기 유동, 아직 안 했죠 참. 자기력, 즉 요 전자석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분을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분 절차의 레일을 보면 레일에 이렇게 영구적인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있고 요 바로 위에 전자석,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솔레노이드, 그죠? 전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기를 끊으면 내려오고, 전기를 딱 끌어주면 이 전자석에서 자기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력이 발생해서 도중에 붕 뜨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자기부상 열차도 전자석의 원리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직류 전동기는 모터입니다. 직류 모터.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게 하는 것도 이 힘도 바로 뭐다? 자기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있고, 그다음 이 네모 모양의 도선이 만드는 자기력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같은 앵글이 되면은 서로 밀어내는, 그래서 돌아가는 이 직류 모터 전동기도 전자석이 들어갑니다. 자기력이 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에 우리가 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 소리가 들리는 원리도 뭐냐?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원래 고정된 자석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코일,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서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생겨서 같은 앵글이 되면은 얘를 밀어내죠. 그럼 스피커가 앞으로 쿵 밀려갑니다. 쿵. 그 다음에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N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뒤쪽으로 쿵 땡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서 우리가 마이크로 노래하면 그 음성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럼 얘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쿵쿵쿵쿵쿵쿵 진동판을 진동하면서 이렇게 공기를 진동해서 이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스피커도 이 자기력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선 도선에 만드는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와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이어서 같이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